또 온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화면이 그대로 지금 나오는데. 들어오시는 분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소리가 다 들리네요, 그죠? 지금 들어오시는 분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한복조끼의 종류와 역사. 다시 이렇게 올려서 실시간 스트리밍 아까 거는 내리고 요걸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조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끼, 배자인데 마고자는 그 저고리 위에 올리도록 했는데 제가 사진이 잘못 들어갔네요. 어찌되었든 여기 조끼 위에 배자가 또 입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는 옷을 조끼 배자라고 합니다. 쾌자는 한복 중 소매가 없는 겉옷을 총칭하며 조선시대 무복인 동시에 정장과 가까운 옷입니다. 이렇게 조끼 만들기의 목표와 작업 도구와 재료명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조끼의 구성과 제작에 필요한 치수를 산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조끼의 원형을 제도할 수 있다. 세 번째, 원형을 이용하여 모양과 치수에 맞게 마름질하여 제작할 수 있다. 작업 도구는 재봉기, 재단가위, 북집, 각자, 곡자, 줄자, 쪽가위, 재봉사 60수 이합, 손바들 6호, 송곳, 칼, 골무, 촉구, 제도지, 시침핀이 필요합니다.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겉감은 갑사와 모본단과 양단, 안감은 갑사와 숫고사와 양단, 신감은 주노반과 아사와 조끼 단추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끼는 바지와 저고리와의 색상 조화를 고려합니다.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이므로 저고리 치수를 기준으로 조끼 치수를 산출합니다. 목둘레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끼 길이는 도련 밑으로 저고리 길이가 나오지 않도록 저고리 길이보다 2 내지 3cm 정도 길게 합니다. 진동은 저고리보다 1cm 크게 합니다. 여기 앞길, 진동, 어깨, 고대, 작은 주머니, 큰 주머니, 단추구멍, 단추 단우 위치 이렇게 도식화가 있습니다. 관계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 없는 옷으로 괴하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격조끼와 헛조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료로는 단이나 면, 사 종류를 사용합니다. 길이는 저고리보다 약간 길고 앞 중심선에서 단추로 여며 입는 옷으로 앞길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왼쪽 가슴에는 작은 주머니가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조끼 길이의 오른쪽에는 단추를 달며 왼쪽에는 단추구멍을 냅니다. 조끼는 저고리의 앞 여밈을 정리해 줍니다.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재기를 합니다. 조끼에 필요한 치수를 재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치수를 재셔야 됩니다. 가슴 둘레, 가슴의 수평 둘레를 측정하는데 이때 손가락 2-3개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줄자를 돌려서 재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끼 길이는 편편한 의자에 앉아서 뒷목 중심점에서 의자 바닥까지 길이에서 7.5cm를 뺀 길이 또는 저고리 길이 2.5cm를 더한 길이를 조끼 길이로 합니다. 작업 준비하기는 제도 연구와 재봉 연구를 준비합니다. 재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 치수는 가슴 둘레 조끼 길이가 필요합니다. 각 부위별 적용 치수를 참고하여 제도합니다. 오늘 기본형을 잴 때 그 치수를 부위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1번 뒷목점, 2번 진동, 3번 조끼 길인데 진동 거리는 저고리 진동 플러스 1cm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2cm까지, 2 내지 3cm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제도했는 거랑 적용 치수를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추 길이에서 앞중심선에서 16분의 바스트 플러스 1지점이 작은 주머니가 달리고 가슴선, 그러니까 진동선에서 다는 것입니다. 큰 주머니는 허리선에서 16분의 바스트에서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약간 경사지게 0.5cm 올라가게 하며 주머니가 예쁘게 달립니다. 그리고 앞쳐진 분량은 1.5 내지 2cm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추 여민 부분은 2 내지 2.5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추를 사용할 때 가장 밑에 부분을 6에서 8cm 차이 나는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단추를 하든지 짝수를 안 하고 호수를 합니다. 그래서 단추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사용합니다. 단추구멍은 단추의 반지름 플러스 0.5cm 정도 하여야 단추를 넣었을 때 적당하게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그대로 합니다. 10분의 바스트에서 0.5cm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목점에서 0.5 내려오는 것이 어깨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5 저고리 품에서 0.5를 더한 치수라고 했습니다. 요 사이는 완성 치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 사이즈는 86인데 완성 치수는 90, 조끼는 거기서 1cm를 더해서 94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할 때는 미리 패턴을 떠서 하시는 것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네 번째, 마름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질은 한복 폭이, 천연염색하는 폭이 적은 55cm 마름질에서는 조끼 옷감 소요량은 옷감이 기모직 또는 문양이 위아래가 있을 경우에는 조끼 길이 곱하기 4 플러스 시접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겉감이
110cm, 4cm일 때는 조끼 길이 곱하기 1.5 플러스 시접 분량을 해서 120에서 135, 60인치 150cm일 때는 한마면 됩니다. 그래서 안감과 신감을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 소요량의 자기 길이, 조끼 길이에서 곱하기 1.5나 조끼 길이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마름질을 할 때 바지랑 세트로 항상 같이 마름질을 하는 것이 천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끼는 마름질 할 때 안감이 겉감보다 0.3cm 작게 마름질을 하면 됩니다. 바느질을 할 때 완성선에서 시접 쪽으로 0.1cm 나가서 박음질 합니다. 시접을 꺾어 넘길 때 박음질 완성선보다 0.1cm 넘어가게 다림질 합니다. 안감이 겉감보다 0.1cm 적게 되어 안감이 겉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신감 대기. 조끼는 약간 힘이 있어야 옷을 입었을 때 더 품이 있게 되니 꼭 신감을 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빳빳한 천은 신감을 안 대도 되지만 면천이나 천연연술천은 꼭 신감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1번 앞길과 뒷길에 신감을 대고 시침을 하든지, 여기 지금 대는 거는 노방이나 아사를 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접착심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시침을 할 때는 완성선에서 길 쪽으로 0.5cm 정도 들어가서 시침을 합니다. 세 번째, 옷을 완성 후 겉면에서 시침한 실을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름질 할 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조끼 길이가 길 때는 긴 만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50cm 정도 55cm 정도 할 때는 한마면 적당합니다. 여기서는 조끼 길이가 좀 길게 나오죠. 70 뭐 이렇게 나오니까 120에서 135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볼 때 앞길, 뒷길, 주머니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기 맞춰서 마름질 하시면 됩니다. 55cm는 짧게 봉견으로 한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전시를 할 때 양단이나 모본단으로 할 때는 55cm 짜리 천을 마련하셔서 동일하게 마름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마름질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손에 허실이 없도록, 활용도가 높도록 경제성을 고려하여 마름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봉경 모범당은 한마에 2만원, 3만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 주머니 만들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착용 시 왼쪽에는 작은 주머니와 큰 주머니를 달고 오른쪽에는 큰 주머니만을 답니다. 첫째로 입술 주머니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입술 심지 만들기. 큰 입술 심감 2장과 작은 입술 심감 1장을 입술 크기에 맞춰 준비하시고, 두 번째 심감은 광목이나 부직포, 아사면 또는 노방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처음에 패턴 뜰 때 약간 마름모 사선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름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하면 이 주머니가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마름목 사선으로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달아야 예쁘게 나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우리 조끼 할 때는 이것을 응용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입술 주머니 감 만들기. 입술 주머니 감은 겉감으로 합니다. 입술 주머니 감은 입술에서 속 주머니까지 잊지 않고 한 장으로 만듭니다. 큰 주머니 감 2장과 작은 주머니 감 1장을 준비합니다. 주머니 크기는 입술 너비 곱하기 2 플러스 시접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술 크기에서 시접을 4cm 정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한꺼번에 효율성 있게 재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주머니감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가, 길에 붙일 속주머니감을 겉감 또는 안감으로 준비합니다. 나, 큰 주머니감 2장과 작은 주머니감 1장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 크기에서 시접을 더해서 준비합니다. 안감도 동일하게 입술 크기보다는 4cm 정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주머니 양쪽에 시접 분량이 양쪽으로 1.5, 1.5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주머니가 예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꼭 시접 준비를 할 때 시접 분량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입술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가, 입술감과 연결된 주머니감 위로 입술 심지를 올려놓습니다. 나, 입술 심지의 0.5 내지 1cm 정도를 입술감으로 접어 박음질하고 입술감 시접을 심지 쪽으로 접어 다립니다. 다, 오른쪽 앞길 입술과 왼쪽 앞길 입술의 방향이 대칭되어 놓아야 합니다. 대칭 방향이 아니면 같은 쪽의 입술이 만들어집니다. 입술 주머니 2번째와 입술 주머니 3번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술 심감의 양옆의 시접을 1cm를 두고 베어냅니다. 입술감에서 마, 입술 심감에서 1cm 아래선을 두고 심감까지 가해집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입술 주머니 감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0.1mm까지 자르셔야 됩니다. 심감의 끝선까지 정확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심감 끝선에서 0.5cm 들어간 점까지 정확하게 다릅니다. 입술 주머니 4번째를 확인해 주셔요. 그리고 입술 주머니 5번째를 확인을 하셔서 0.5cm 그 정확하게 잘라놓은 부분을 접어 주셔야 됩니다. 바, 양쪽 옆면 시점을 심지에 맞게 접어서 모서리 시접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접어 풀로 붙여 다리시면 됩니다. 4. 만들어진 입술 윗부분에 0.2cm로 너비로 2줄 상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밖으로 봤을 때 입체감이 있고 반듯해서 장식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 앞길에 속주머니 달기를 하겠습니다. 1. 조끼 양쪽 앞길 겉면에 주머니선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앞길 겉면에 표시된 주머니선 위치에 앞길의 겉과 속주머니 감 겉을 마주대고 완성선에서 0.5cm 올라간 위치에 박음질합니다. 이때 주머니 완성선 길이보다 0.2cm 작게 박음질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 완성선을 가위로 자릅니다. 네 번째, 완성 길이보다 0.5cm 짧게 가르고 양쪽 끝부분은 Y자로 가위집을 줍니다. 다섯 번째, 밑주머니 감을 가위로 자른 주머니 완성선 속으로 넣습니다. 여섯 번째, 겉감의 안쪽에서 시접을 위로 꺾어 밑주머니 위를 0.1 내지 0.2cm 간격으로 곱게 상침합니다. 실제로 했을 때 이렇게 전통적으로 안하고 바깥에서 만들어서 위로 다루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식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입술 주머니 넣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들어 놓은 입술을 앞길 겉주머니 입구에서 앞길에 붙여진 속주머니 쪽으로 끼워 넣습니다. 두 번째, 끼워 넣은 입술 밑면을 주머니 위치에 고정시키고 한 줄 상침합니다. 이때 먼저 붙여진 속주머니 감을 위로 젖히고 박음질해야 주머니 입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입술 윗면을 박음질한 후 위로 젖혀진 속주머니 감과 나중에 끼워 넣은 입술과 연결된 주머니 감을 밑단 쪽으로 내립니다. 네 번째, 앞길 겉에서 입술 양쪽 옆면을 2줄 상침합니다. 다섯 번째,
앞길 안쪽에서 속주머니와 입술과 연결된 주머니를 조끼 도령 길이에 맞추어 시접을 정리하고 주머니 모양으로 둘러상 박음질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입술 주머니 넣기에 대해서 5번 정도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읽어보시며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다음 목요일날 수업할 때 숙지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감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길과 뒷길의 크기는 겉감과 같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대 안목둘레 앞 옆면 부분의 겉감으로 안단을 만들어 덧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했을 때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어려운 사람은 안감을 안 만드셔도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안감이 미어져 나오지 않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길기 안단 완성하기를 하시고, 두 번째 Y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위집을 줘서 Y 형태가 나오도록 하셔야 목둘레가 예쁘게 나옵니다. 꼭 숙지하셔서 예쁜 작품을 하고 싶으면 꼭 안단 만들기를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겉감과 안감 맞추기 및 박음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뒷길 가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을 마주놓고 고대와 진동과 도련의 완성선을 박음질합니다. 어깨선과 옆선은 박음질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어깨와 옆선을 박아버리며 앞길 양쪽을 넣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를 비워둔다고요? 어깨와 옆선입니다. 옆선은 한쪽을 3개를 다 받고 한쪽은 창구멍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꼭 이 그림을 보시고 숙지하셔서 목요일날 수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길 가 안감 겉과 겉감의 겉을 마주놓고 진동, 안목둘레, 도련의 완성선을 박음질합니다. 나 어깨선과 옆선을 박음질하지 않습니다. 3. 시접은 0.7과 1cm 정도로 정리하여 진동둘레, 겨드랑이 부분은 다름질 후 가위집을 주셔야 합니다. 가위집을 주고 다름질하면 박음선 진동둘레에 모가 생깁니다. 다림질 후 가위집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가위집을 먼저 주고 다림질하면 박음선 진동둘레에 모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그리고 시접은 1.5cm 안됩니다. 0.7에서 1cm로 정리를 해야 깨끗하게 나중에 상침할 때 예쁘게 나옵니다. 꼭 시접을 2cm 줘서 바느질이 매끈하지 않게 나온다고 불평하시면 안됩니다. 다섯 번째, 뒤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앞길과 뒷길의 전체 시접을 0.7cm 내외로 정리를 하여 뒤집습니다. 두 번째, 박음선이 0.1cm 정도 보이게 겉감 쪽으로 다림질하여 뒤집습니다. 세 번째, 양쪽 앞길 뒷길은 뒤옆선으로 뒤집습니다. 네 번째, 안감이 밀려 나오지 않게 안감 쪽에 다림질합니다. 뒷길에 시접이 이렇게 보이죠? 안단에 0.2mm로 이렇게 상침을 하셔야 안감 겉에다가 이렇게 상침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나중에 안안박 붙일 때 진동 부분하고 안목선이 예쁘게 정리가 되며 안감이 미어 나오지 않습니다. 뒤집기 하기 전에 안단선을 꼭 넣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뒷길에 앞길 끼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침한 앞길을 뒷길의 옆선 쪽으로 겉감과 안감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이때 뒷길 겉감과 앞길 겉감이 마주보게 끼워 넣습니다. 나 앞길과 뒷길의 어깨선을 겉과 겉이 마주보게 4겹을 맞추습니다.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해야 안감하고 겉감이 뒤집어지지 않으니 이걸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
앞 뒷길의 진동 모둠 솔기가 어긋나지 않도록 맞춥니다. 모둠 솔기가 네 곳이 모이는 것이 모둠 솔기라고 합니다. 라. 옆선도 앞 뒷길 네 겹의 완성선을 맞춥니다. 그리고 앞 뒷길의 도른쪽 솔기가 어긋나지 않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옆솔기가 예쁘게 나옵니다. 어깨 솔기가 맞아진지 확인을 하시고 앞 뒷길을 꼭 모둠 솔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깨 솔기에 대해서 꼭 면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솔기와 옆 솔기와 박음질하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어깨 솔기선을 완성선대로 박음질합니다. 나. 옆솔기선의 한쪽 면은 극감과 안감 4겹을 박음질합니다. 다. 다른 쪽 옆선 솔기는 극감 2장, 안감 1장, 3겹만 박음질합니다. 이때 옆솔기선 위와 2cm 정도의 4겹으로 박음질하여 그 사이 옆솔기 손은 안감 1장은 젖혀놓고 3겹만 박음질하여 창구멍을 냅니다. 옆에 창구멍 내기 3겹밖에 꼭 명심해 주시고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뒤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깨 솔기선과 옆 솔기선은 시접을 극감 쪽으로 꺾어 다리고 옆 솔기선 쪽에 안감 창구멍으로 뒤집어 뺍니다. 2번째, 안감 옆선 창구멍 시접을 완성선보다 0.1cm 크게 접어 시침질합니다. 옆 솔기를 상침 박음질할 때 안감 쪽의 옆 솔기선이 박음질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극감과 안감을 정리하여 다림질합니다. 안에 창구멍은 손으로 공구리기 하시든지 박음질 하셔도 괜찮는데 창구멍은 꼭 손으로 공구리기 하시는 것이, 직각 공구리기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작품이 나옵니다. 8번째, 상침하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뒷고대와 뒷길 진동을 한 줄 상침하고 가장자리에서 0.2cm 간격으로 한 줄 상침합니다. 조끼에서 한 줄 상침하라 했는데 2줄 상침을 하면 울어서 보기 싫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뒷고대와 뒷길 진동은 한 줄 상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뒷길 도령과 어깨 솔기는 뒷길 어깨 솔기 쪽에 2줄 상침합니다. 0.2cm 간격으로 상침하고 다시 0.3cm 간격으로 상침하여 2줄 상침하여 장식적인 효과가 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앞길 뒷길 연결 옆솔 솔기는 뒷길 옆선 내 한 줄 상침합니다. 끝에서 0.2cm 간격으로 상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줄 하는 부분과 2줄 상침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해야 조끼가 예쁘게 나오고 입어서 반듯하게 보입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단추 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 구멍 만들기. 왼쪽 앞길 끝에서 단추 구멍 위치를 표시합니다. 두 번째, 단추 구멍의 크기는 단추의 지름 플러스 단추 두께 크기로 만듭니다. 세 번째, 단추 구멍의 첫 번째 위치는 위에서 단추의 지름만큼 내린 점에서 만듭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추 구멍은 도련에서 위로 5 내지 8cm 위로 올라간 지점에 만듭니다. 다섯 번째, 나머지 3개의 단추 구멍은 첫 번째 단추 구멍 위치와 마지막 단추 구멍 위치 사이를 4등분하여 3개의 단추 구멍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단추 구멍의 형태는 끝단쪽 Y자로 하되 가로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추 지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단추 지름 플러스 단추 두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버튼홀 스티치로 하셔야 됩니다. 끝단쪽은 Y를 한다고 하신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 단추 구멍 만들기 바느질 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추 구멍선 중심은 0.3cm 간격으로 직사각형이 되게 박음질합니다. 다음 주에는 일찍 오시는 분은 이 버튼홀 스티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심선을 자릅니다. 세 번째, 안쪽에서부터 실을 걸어 0.2cm 간격이 되게 버튼홀 스티치를 합니다. 네 번째, 앞단쪽 Y 형태는 매끄러운 곡선이 되도록 섬세하게 뜹니다. 다섯 번째, 단추구멍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을 걸어서 실을 끊어서 맺습니다. 그림과 같이 시작을 하셔서 단추구멍하고 자켓 단추구멍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단추 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달 때 단추 두께만큼 실기둥을 세워서 답니다. 단추 달기에 실을 걸어서 3번 정도 해서 실기둥을 만들어서 단추 달기를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한복 신한복 실기 쫓기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